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올해 초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와 하청업체, 포항제철 소장을 형사 입건했고 포스코 직원 10명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줄줄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는 포스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4명이 숨진 원인이 포스코의 뿌리 깊은 안전 부실 때문이라고 보고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도 포스코 운전실과 전기실 직원 10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줄줄이 불구속 입건하는 등 포스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숨진 노동자들은 물론 포스코 직원 누구도 산소공장 냉각탑의 내부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차단판 역시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무방비 상태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조는 몰랐다 하더라도 제소가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랬다. 구조하고 관계없이 위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또 다 하고 작업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게다가 사고 직후 이루어진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7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등 전방위적인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부실한 안전 시스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포스코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지적해온 노동계의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매 주기마다 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작업에서 사망사고 발생했다는 것은 포스코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포스코는 안전 분야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가 고려 건국 1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고려 건국의 의미와 사회 문화를 볼 수 있는 소장 유물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경전을 손으로 베껴 써서 책으로 만든 사경입니다. 고려 말기 공민왕 때 퇴직 관리가 돌아가신 어머니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해인사에 봉헌한 경전입니다. 훼손을 우려해 수장고에 보관하다 20년 만에 공개하는 것으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경전 외에도 한자를 알기 쉽게 이렇게 발음을 표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기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해인사 이렇게 봉헌하게 됐다는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해서 보물 제270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천태종을 창시한 대각국사 의천 일대기를 적은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탁본과 포항 보경사 원진 국사 비탁본은 불교국가 고려를 상징하는 대표적 자료입니다. 부인사 명문이 새겨진 기와에서 고려 초조대장경을 보관하다 몽고 침입으로 불탄 것으로 알려진 부인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와, 사경, 탑비, 금속 공예품까지 경북대 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유물 자료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와에 새긴 문자들 그리고 사경에 쓰여진 문자들 그리고 동경이라든지 도장 이런 고려시대의 각종 유물에 이제 새겨진 문자가 있는 유물들을 모아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건국의 의미와 고려 사회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내리는 장맛비는 오늘 밤쯤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대구 50.5mm, 구미 88.2, 안동 86.4, 봉화 82mm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은 22.8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데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 경북 동해안 지역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태풍의 이동 방향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풍이 원전이 밀집해 있는 영남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원전시설 여름철 특별점검을 해 태풍과 해일 등에 대한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며 태풍에 따른 피해나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 체계를 가동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가 오늘부터 시작한 가운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피해 대책회의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후로 예정했던 민선 7기 출범 행사를 취소하고 오전에 태풍 뿌라삐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대응 태세에 들어갔고 대구 동구와 달성군, 경북 구미시 등에서도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DGB 금융지장 회장에게 조직 쇄신에 동참하겠다며 지난주 직접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은행 안팎에서 조직 쇄신과 사업 영역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내정자 사퇴 의사를 받아들일지와 차기 행장 후보 선임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고의 스타가 된 대구FC 소속 조현우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은 23세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조현우 선수는 석장 있는 와일드카드를 활용해 출전할 수 있고 아시안게임에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면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국립대병원 경영실적평가에서 경북대병원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대 치과병원은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과 함께 미흡 수준인 D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교육부는 경북대 치과병원의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